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입니까?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열정.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친구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가족들은 말합니다. 이제 쉬어야지 뭘. 사회는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건 평생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로 살아왔고, 이제 그 가면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카를 융입니다. 평생을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불안함, 상실감은 당신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 시간이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뼈를 때리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내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쓴 가면. 당신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아들로서의 가면, 딸로서의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가면, 부모로서의 가면, 좋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가면. 나는 이것을 페르소나 퍼슨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이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당신이 그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20대의 당신은 성공해야 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 30대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 40대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가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당신은 평생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려 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반려자가 되려 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시민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되려고 했습니까? 중년의 각성. 중년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맞았던 가면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를 매는데 숨이 막힙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는데 웃음이 억지스럽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대화가 공허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인가? 갱년기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 우리는 자아의 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무의식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시선을 돌릴 때라고.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공허, 상실감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진짜 여정을 시작할 때야. 당신이 외면한 것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평생 부정해온 또 다른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림자 샤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모든 것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나약함, 두려움. 당신은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억눌렀습니다. 좋은 사람은 화내지 않아. 성공한 사람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어른은 참아야지. 그렇게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그림자 폭발. 40대,
50대가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생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어 합니다.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림자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평생 억눌렀던 진짜 욕구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평생 안전한 길만 걸었던 사람은 이제 모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렀던 사람은 이제 솔직하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가족을 버립니다. 일을 관두고 무작정 떠납니다. 술과 도박에 빠집니다. 젊은 사람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았는가? 당신 안에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욕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안에 나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 나약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오래 강한 척했는가?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잃어버린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정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약해졌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당신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이 강했던 건 정말로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강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세상의 어둠을, 인생의 한계를, 자신의 유한함을.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취약함은 당신이 마침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혹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늦었다는 겁니까? 출세하기에 늦었습니까? 그렇다면 출세가 당신의 진짜 목표였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계획입니까? 사랑하기에 늦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입니까? 나이는 당신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핑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못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이 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생존해왔습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 기쁨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것만 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역할만 수행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후자라면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진짜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나 자신이 된다는 것. 나는 평생 하나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개성화 individu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개성화란 타인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의 기대, 타인의 시선, 집단의 규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성화를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할 뿐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기 때문에 타인의 그림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화해했기 때문에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중년, 개성화의 시작점. 인생의 전반기는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학위를 얻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다른 방향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내부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합니다. 이제 거칠애는 그만하고 진짜 당신을 찾아라.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시달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어도 속으로는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술이나 일이나 쇼핑이나 텔레비전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하지만 그것은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 부름에 응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1막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개성화의 실천 4가지 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할까요? 나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페르소나와 거리두기.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나는 강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이어야 한다는 모두 페르소나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둘째, 그림자 통합하기. 당신이 평생 억눌러온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십시오.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욕망의 진짜 의미를 탐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림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친구로 만드십시오. 셋째, 내면의 목소리 듣기.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든 산책이든 일기 쓰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처음에는 아무 답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외부의 목소리만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용기 실천하기. 개성화는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의 축적입니다. 오늘은 하기 싫은 회의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늘 참았던 부당함에 아니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하고 싶었던 취미를 30분이라도 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관계. 중년이 되면 많은 관계가 변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페르소나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역할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직장 동료, 같은 학교 출신, 자녀 부모, 이웃 주민. 하지만 이제 당신의 진짜 자아가 깨어나면서 그런 피상적인 관계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역할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페르소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는, 내면의 갈망은, 억눌린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배우자에게 자신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약함을, 두려움을, 진짜 욕구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중년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이 과정에서 끝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의 재정의. 많은 중년들이 일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지위를 얻기 위해. 하지만 그 지위가 당신을 행복하게 했나요? 인정받기 위해. 하지만 누구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런 외적 동기들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일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가? 내 재능은 어떻게 타인에게 봉사하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의 일이 이런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일을 다른 태도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인정이 아니라 기여를 위해 일할 때 같은 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혹은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는 여전히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고흐는 27세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40세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세의 맥도날드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미의 발견. 궁극적으로 개성화의 여정은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즐거움, 쾌락, 편안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의미는 어디서 옵니까? 첫째, 성장에서 옵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둘째, 관계에서 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 타인과 깊이 연결된 느낌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셋째, 기여에서 옵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 중년이 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친구들이 병에 걸립니다. 동창회에 가면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압니다. 언젠가 당신의 차례가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바쁘게 살고 일에 몰두하고 오락으로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음을 직면하십시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무한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이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죽음이 가르치는 것.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당신이 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것,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진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죽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유산. 중년이 되면 우리는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유산을 생각합니다. 재산, 부동산, 회사. 하지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남긴 영향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도운 사람들, 당신이 영감을 준 사람들. 그들의 기억 속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유산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진실하십시오. 더 용감하십시오. 더 친절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영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진 삶들을 통해 당신은 불멸할 것입니다. 과거의 짐. 당신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의 상처, 배신의 상처, 상실의 상처. 당신은 이 상처들을 짐처럼 지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들을 부정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그것을 극복했어.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억압된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당신의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당신이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당신이 행복한 것을 방해합니다. 중년은 이 상처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기.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당신은 다쳤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최소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린 시절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힘들었구나. 무서웠구나. 외로웠구나. 내가 느낀 것은 모두 타당했어.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 self-compassion입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이해와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 두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부모가, 배우자가, 친구가, 상사가. 당신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그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과거에 묶여 있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용서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더 많이 알았다면 더 잘했을 거야. 이제 괜찮아. 상처에서 지혜로. 세 번째 단계는 변환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고통은 스승입니다. 가장 가혹한 스승이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배신은 당신에게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상실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의 가치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상처 없이는 깊이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통해 배운 것을 타인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고통은 의미를 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제 우리의 대화가 끝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혼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합니까? 괜찮습니다. 불확실성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말. 나는 평생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다가 가면을 벗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진짜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것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당신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위대한 성취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전주곡이었습니다. 진짜 교향곡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중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방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당신의 진짜 목적, 당신의 진짜 살.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젊습니다. 반면 성장을 멈추고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30세에도 늙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가면을 계속 쓸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살 것입니까? 안전한 길을 계속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길을 갈 것입니까? 생존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입니다. 마지막 약속.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약속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단 하루가 가면을 쓰고 사는 1년보다 가치 있습니다. 진짜 관계 하나가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소중합니다. 의미 있는 일 하나가 무의미한 성공 10개보다 만족스럽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되십시오.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